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기체를 좀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6셀 기체가 왜 4셀 기체보다 좋은지 데이터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엑셀에다가 뭔가 많이 숫자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왜 6셀이 4셀보다 좋은지, 출력이 어떤 부분에서 높고 낮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면 어떤 부품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좋은지 좀 추천드리고 또 설명도 좀 드릴 겸 해서 오늘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체들은 제가 지금 현재 프리스타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체예요. 레이싱 기체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뭐 대동소이, 파츠 구성이 대동소이합니다. 6셀로 넘어가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4셀 레이싱 기체하고 프리스타일 기체하고 어떤 파츠의 호환성, 특히 모터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선호하는 이제 부품들 위주로, 제가 주력을 쓰는 부품들 위주로 뭐 구성을 해놓고서 항상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일단 모터 자체가 프리스타일에서도 예전에는 뭐 2700kV 레이싱에서는,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에서는 2450kV 이렇게 나눠서 쓰고 뭐 도관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제 통일을 해서 써요. 물론 얘는 좀 다릅니다만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고, 예, 보통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모터는 싱 모터 207 1800kV입니다. 이 모터는 내구성이 좋고요. 가격도 다른 좀 모터들에 비해서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스테이터 와이어가 굵은 버전이죠. 예, 스테이터 와이어가 기존 모터들보다 굵게 나왔습니다. 이 굵은 모터가 굵은 와이어가 해보니까 4셀에서는 약간 좀 메리트가 떨어져요. 4셀을 쓸 때는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6셀로 넘어오면은, 예, 일반 저희가 그 어떤 다른 모터들보다는 와이어가 좀 더 굵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6셀로 넘어오면서는 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를 해줍니다. 요런 그 굵은 와이어들이. 그래서 6셀에서는 프리스타일이건 레이싱이건 구분 없이 같은 모터를 쓰고서도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좀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레이싱 기체에는 5045 프로를 씁니다. 요새 이제 그 전에 차세를 쓸 때는 5050 같은 높은 피치의 프로브를 썼다 그러면은 6셀로 넘어오면서 5045 프로브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프리스타일에서는 이게 지금 에직스 S4인데 얘는 5037일 거예요. 아마 5037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프리스타일에서는 이제 피치가 낮은 걸로, 레이싱에서는 피치가 높은 걸로, 같은 모터인데 피치만 다르게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6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여기 또 T모터 F45A가 달려 있고요. 프리스타일 기체들도 전부 T모터 F45A가 달려 있습니다. 얘는 아주 좋다기보다는 아주 좋다기보다는 괜찮아요. 무난하고, 그리고 뭐 레이싱에서나 프리스타일에서나 무난하고, 그리고 가격도 착하고,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크게 몇 개 해먹은 것도 꽤 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요즘 나오는 변속기들은 다 6셀 쓰시면은 콘덴서는 꼭 달아주셔야 돼요. 그 콘덴서 이야기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체를 하나 열어놨습니다. 얘는 제가 전에 쓰던 에일리언인 슬램드를 다시 오리지널 버전으로, 슬램드 버전 컨버전 키스를 따라서 스택을 낮게 쓰던 거를 이제 그 6셀로 넘어오면서 다시 올렸어요. 사이즈 표준 스택으로 올려가지고 조금 30mm로 높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품 구성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역시 밑에 여기 이제 T모터 F45A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린 F722 V2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AKK 얼티메이트 미니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카메라는
얘는 런캠 스위프트 미니 2, 예, 스위프트 2 미니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싱모터, 예, 2207 1800kV 모터, 예,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는 얘가 이제 구형 패샷 안테나인데, 저는 얘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셨다시피 이제 다 이거 달려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예. 지금은 뭐 알리익스프레스 정도에서 구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거의 없죠. 가격도 저렴하고 프리스타일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 휘청거림이 4세를 쓸 때는 되게 거슬렸거든요. 비행하면서 이제 약간 휘청거림이 생기면. 근데 6셀로 넘어오면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굵은 와이어를 쓰는 1800kV 6셀 모터를 쓰면서 프레임이 이제 암대의 두께도 얘가 4T짜리인데 4T짜리 뭐 얘도 5T짜리 쓰는데 4T를 써도 진동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예, 4T를 써도 보통 요즘은 다 프리스타일이 5T 정도 되잖아요. 이게 5T 정도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셀 쓰면서 토크가 큰 모터들 2207, 2450처럼 이렇게 좀 그런 모터들 쓰다 보면 와이어가 얇은 것들 쓰다 보면은 이제 진동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6셀로 넘어가고 굵은 와이어를 쓰면서 진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그 4T짜리 암대에 이렇게 넓은 암대를 쓰는 것도 얘는 이제 얘는 XB LB1이고 얘는 XB 프리스타일 230 V3인데 얘네들하고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넓은 암대에다가 이렇게 써도 진동이 거의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얘는 지금 제가 기존에 쓰던 PDB를 그냥 중판이었기 때문에 그냥 썼습니다만 원래 이제 그 카본 중판 가지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현재 구성을 해서 쓰고 있고요. 6셀이다 보니까 콘덴서는 필히 달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서지 전압이라고 그러고 배터리 딱 물릴 때 들어오는 전압에 이제 쇼트 같은 거 나거나 그러잖아요. 그 순간적인 거를 얘가 이 변속기가 못 버티기 때문에 변속기의 매뉴얼에 보시면은 콘덴서 6셀 쓸 때는 꼭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콘덴서를 쭉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나오는 변속기들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요 만바예요. 만바 506인데 얘가 50A짜리거든요. 실제로 이 싱 2207 1800kV는 앞서 제가 지금 데이터 시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얘는 지금 4, 5% 달아야 전류를 많이 먹어도 30A를 안 먹습니다. 30A를 안 먹는데 지금 이거 37짜리 프롭을 달면은 전류를 그보다 훨씬 덜 먹겠죠. 제 생각에는 많이 먹어야 한 25A, 23A 정도 먹을 거예요. 37이기 때문에. 대략 계산하면. 그 정도면 이제 비행 시간이 아주 현저하게 늘어나죠. 그리고 추력은 이미 받쳐줄 만큼 6셀이기 때문에 전압이 충분하기 때문에 받쳐주고 전압이 높으면 토크가 높아지잖아요. 전압이 높으면 토크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와이어가 얇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비행이 가능하고 진동도 줄어들고 그래서 뭐 요즘은 이 정도 쓰면은 이제 전류량은 이런 변속기를 써도 좀 뭐 남아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버스트 뭐 이런 거 의미 없이 그냥 남아 돈다고 보시면 되는데 베타 4.1로 넘어오면서 베타 4.1로 넘어오면서 D샷 600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4.11 넘어오면서 D샷 600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왜 굳이 BLLE S가 아니고 BLLE 32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BLLE 32 기준으로 D샷 600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D샷 600을 쓸 때는 F7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6셀 기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은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부품은 일단은 모터는 싱모터 2207 1800kV 정도 혹은 2306 1750kV 정도의 모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좀 비행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얘가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힘있고 파워풀한 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파워풀한 비행 그 다음에 어떤 템포감 있는 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싱모터 1800kV가 좋습니다. 여기 깨졌네요. 여기 깨졌어요. 프로 바꿔야겠네.
지금 봤어요. 깨진 거. 예, 이 정도가 좋고요. 요즘 겨울철이 돼갖고서 조금 이제 요런 낭창거리는 프롭들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프롭도 좀 다시 LX 신형 이 나왔던데 그것도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S5가 나왔던데 그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또 요런 구성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난하게 비행하실 수 있고, 이 부품 조합이면은 사실 프레임 진동은 거의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터 특성이라든지 변속기 특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류량이 감소하고 그 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그 진동이 오는 것들은 좀 많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노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 전류량이 높아지면 고주파, 저주파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량이 좀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영상 노이즈는 조금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로에 영향을 끼치는 노이즈들은 뭐 기존의 베타 플라이트의 필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RPM 필터도 등장을 했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노이즈들은 많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노이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그 VTX의 그라운드 있죠. VTX의 그라운드하고 FC의 그라운드 하나만 딱 연결해주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연결을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해 놓고 5V 전원을 이 카메라에서 이쪽으로 바로 뺐어요. 그렇게 하면은 영상 노이즈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로틀을 쓸 때. 어쨌든 영상은 무조건 그 OSD를 써야 되기 때문에 FC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노란색 선은 이제 카메라에서 다이렉트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라운드 선은 이렇게 이쪽으로 얘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5V 선은 그냥 카메라에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노이즈가 거의 없어집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은 전혀 무리 없이 여러분 즐겁게 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네 둘은 FC는 좀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엘린 F405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품은 거의 동일합니다. 영수기는 퓨전 사이즈의 얼티메이트가 들어가 있네요. FX 얼티메이트.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도미네이션인가? 예, 그게 들어가 있어요. VTX가 도미네이션 들어가 있어요. 예, 출력 센 거. 그리고 FC는, 포티니 F4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 기체들은 대부분, 자이로가, 2060이 자이로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2060이 자이로 달린 것 중에서는 엘린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예, 요즘 뭐, 8K, 8K 밖에 지원 안 하는데, 2060이나 뭐, MPV 6000이나 뭐가 달라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네, 뭐, 취향이겠지만, 개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레이트라든지 PID를 설정을 해놓고 그 반응하는 값을 봤을 때는 얘가 현저히 낮겠어요. 현저히 낮고, 2060이 자이로가 달린 것들이 레이트 값을 더 낮겠습니다. MPV 6000이 달린 것보다. 예. 그래서 저는 요를 좀 좋아해요. 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수 안테나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크파 나노 달려 있고, 콘덴서 달려 있고,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카메라를 건드렸네요.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를 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래에 제가 요새 꽂혀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FPV 카메라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이 런캠 오스카 피닉스 에디션인데, 정말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얘는 제가 기존에 런캠 스플릿을 쓰면서 봤던 그 화질 다음으로 좋아요. 걔도 굉장히 좋은데, 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디지털에 대한 신뢰도가 좀 없어서 아날로그를 여전히 선호합니다만, 정말 화질 좋습니다. 아날로그, 기존에 펠코 같은 카메라도 또 봤는데, 못지않게 좋고, 가격적인 면도 착하고, 아직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저는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두 개 주문하고 조금 더 주문했어요. 좋아서. 프리스타일에는 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세션 5 이렇게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파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레임 따라서 카메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런케 모스카 같은 경우는 얘는 마이크로 사이즈거든요. 예, 얘는 마이크로 사이즈거든요. 마이크로 사이즈 19mm 짜리. 근데 옆에다가 제가 여기 뭐지? XB 에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보조 플레이트를 써가지고 여기다 고정을 해놨는데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뭐 이렇게 런캠 미니에다가 이렇게 이제 브라켓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파츠는 엘린 F7 V2에다가 그 다음에 만바 506 정도, 그리고 모터 싱모터 1800kV 정도, 2207 1800kV 정도에다가 나머지 뭐 프레임은 여러분들 좀 선호하시는 프레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추천드릴 만한 프레임 중에 하나는 XB LB1. XB LB1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유행도 안 타고, 성능도 그렇고, 뭐 내구성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서 좋습니다. 요새 좀 암대 끝이 갈라지면은 제가 순간 접착제 발라가지고 바이스로 꽉 눌러가지고 막 살려서 쓰고 그러긴 하는데요. 에일리언도 좋은 프레임이라서 이렇게 써도 이렇게 재생해서 써도 무난하게 진동 없이 잘 날아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파츠로 구성을 하시면은,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파츠로 구성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난하게 프리스타일 6셀 프리스타일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파츠를 그대로 거의 다 옮겨서, 뭐 물론 영수기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택 공간 때문에. 그래서 레이싱 기체도 뭐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퓨지오스 레이스핏인데, 레이스핏에다가 여기 이제 크파 나노 직댐했고요. 크파 나노 직댐하고, 여기는 VTX가 TBS 나노 프로 32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200, 최대 400 나오는 거 올려놓고서 쓰고 있는데, 무난하게 굉장히 잘 날아줍니다. 이건 로빈이고요. 역전의 용사죠. 역전의 용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콘덴서는 꼭 달아주셔야 돼요. 1개에서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구형 콘덴서 중에 콘덴서 표기가 25V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도 6셀에 사용 가능합니다. 저 실제로 여기 달려있는 콘덴서들이 전부 다 25V 표기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충분히, 왜냐하면은 이제 플러스 허용하는 전압이 플러스로 1, 2V 정도 더 허용을 해주거든요. 이 고전압으로 가면. 물론 저용량으로 가면 좀 다릅니다만, 그 정도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되고, 기존에 있던 거 35V짜리 변속기 사면은 기본으로 들어있는 35V짜리 한 680, 470페러짜리 마이크로페러짜리 그런 콘덴서들을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콘덴서는 다셔야 돼요. 참고로 T 모터 F45A 같은 경우는 콘덴서 안 달아서 바로 태워먹은 적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콘덴서를 안 달면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에서도 꼭 콘덴서를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콘덴서는 좀 장착을 해주시고요. 자, 싱모터로 넘어가서 이렇게 쓰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프롭을 선택을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비행성을 충분히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요. 기체를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얘는 이제 XB 230 프리스타일이라서 약간 더 정X에 가까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여기가 더 좁죠. 얘가 넓고 좁고 요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게 약간 비행성 자체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중심이 넓고 중심이 좁고 이런 것들이 많이 미치는데, 얘는 이제 얘 둘의 중간 정도 되는 스타일의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되는 스타일의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프레임이 갖고 있는 특성들도 많이 6셀로 넘어가면 많이 상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피치, 그것도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피치의 프롭을 선택을 하느냐만 가지고서도 어떤 비행성이라든지 느낌, 뭐 물론 당연히 뭐 카메라 각도라든지 레이트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세팅을 가지고서도 이제 프로 피치만 박아서 이거는 조금 다이나믹하네, 이거는 조금 부드럽네, 이거는 좀 비행 시간이 늘어나네. 당연히 피치가 낮으면 비행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배터리는 이제 한 1300에서 1050에서 1300 사이가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1050하고 1300하고 한 30g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무게 차이가 한 3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1300의 비행시간이 더 기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게에서 오는 부분, 그러니까 한 무게로 전체 요 정도 되면은 이제 700g 정도 무게가 나가거든요. 배터리까지 다 올리면. 예, 액션캠 올리고 배터리까지 다 올리면 거의 680에서 700g 정도 나가는데, 거기서 30g이면은, 5% 정도 차이거든요. 5% 정도의 차이인데, 그거 가지고서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30g 차이는 생각보다 드론에서는 큽니다. 예, 5%밖에, 전체 무게로 보면 5% 차이밖에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크고요. 반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기체에 출력물들을 많이 달아놓고 무게를 증가시키는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1050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반대로 1300 정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아니구나. 1300 정도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기체에 달아놓은 액세서리들을 불필요한 뭐 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걷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저희 이제 랜딩 같은 거 잘하잖아요. 예,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6셀로 넘어오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진동이 상쇄돼서, 특히 이렇게 안테나 길게 쓰면은 4셀일 때는 이 안테나 긴 것도 되게 거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루메니어 막 이렇게 대가리 되게 작은 거, 그런 안테나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예, 그런 안테나들도 를 쓰지 않아도 이런 머리가 이게 대가리 큰 버섯돌이 안테나를 써도, 예, 크게 무난하게 영향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구형 패시악 안테나거든요. 세 개 다. 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레이싱에서도 지금 ORT 안테나 뭐 큰 거 요거를 저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좋거든요. 영상. 네, 영상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테나는 당연히 클수록 좋을 수밖에 없어요. 1.2 dBi 짜리 나오는 거 하고서 이제 5 dBi 나오는 거 하고 당연히, 예, 큰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파츠 구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6설 넘어가가지고 조금 더 좀 즐겁게 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다가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기존에 제가 부품 구성하는 거에다가 이런 부품들이 이제 좀 시대가 지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최신이냐 라고 질문을 하셔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는 입문을 하셔도 6셀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현재 나오는 베타 플라이트의 세팅이라든지 기준값들을 보면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6셀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 4.11부터는 4셀보다는 6셀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러분 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싱 기체 같은 경우는 6셀 기체로 딱 날리면은 배터리랑 모터랑 딱 비교를 했을 때 배터리가 뜨거우면 쨍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도를 많이 낸 거예요. 근데 모터가 뜨거우면 여러분들이 제 속도를 내지 않고 미들미들하게 날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팅 자체가 굉장히 베타 자체가 6셀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4셀보다는 이제는 6셀로 넘어가는 게 맞고, 6셀로 시작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구성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지? 최근에 프레임들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5인치나 6인치, 5T짜리나 4T짜리나 이렇게 암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써봐도 사실 저는 6셀로 넘어오면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사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봤고요.
오늘은 육셀기체 부품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노이즈 잡는 법도, 예, 그 노이즈를 한 방에 잡는 법, 간단하게 그라운드만 연결해 주는 걸로, 예, 노이즈 잡는 법도 간단한 팁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이 추워지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즐거운 드론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금빛대리였습니다.